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역함수. 현아 학교 수업 지금 어디 나가고 있니? 명제 끝났니? 함수 수업 몇 시간 했어? 네, 알았어?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함수이고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1대1 대응 그러면 두 가지 만족해야지. 1번 뭐? 1대1 함수. 그 다음 2번 공역가치와 같다. 맞죠? 그 두 가지를 만족하는 1대1 대응인 함수라고. 1대1 대응.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집합 X의 원소, 집합 X의 원소인 뭐 스몰 x하고 집합 Y 원소가 있다고 합시다. 1대1 대응 뭔지 알잖아. 하나씩 다 가는 거 빠짐없이. 공역에서도 받지 않은 화살표를 받지 않은 원소가 없을 거 아니야. 따라서 공역의 원소, 공역의 모든 원소 Y는 집합 X의 원소랑 한 개씩 딱딱 연결돼 있죠. 그치? 그러면 이를테면 Y의 원소 중에 특별한 뭔가 있어. 어떤 원소가 있어. 그 원소가 함수값으로 나오게 하는 집합 X의 원소가 하나가 딱 있는 거지. 하나가. 그걸 찾고자 하는 게 역함수입니다. 일단 예를 좀 들어볼게. X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여기에 1, 2, 3, 4. 집합 Y의 원소가 A, B, C, D야. 이렇게 가는 1대1 대응인 F가 있다고 치자고. 여기서 1은 C로, 2는 D로, 3은 뭐 B로, 4는 A로 갔다 합시다. 이때 1이 가는 곳이 C니까 1을 함수 F에 집어넣으면 C 나오지. 우리가 그것을 F1은 C라고 쓰지 않나? F2는 몇이야? F2는 D죠? F3은 B고 F4는 A고 뭐 다 아는 얘기야. 여기서 자 그럼 거꾸로 물어본다. A가 함수값으로 나오려면 뭘 넣었어야 돼? 4를 넣겠죠. B가 F의 함수값으로 나오려면 3을 넣겠죠.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이제 아까 여기서는 1, 2, 3, 4라는 게 F에 넣은 것이고 집합 X의 원소였잖아. 이번에는 이쪽에 집중하는 겁니다. 함수 fx에서 함수값으로 a가 나오게 하는 들어간 값 x값이겠죠? 이 값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 값을 응? 그래서 그걸 뭐라고 쓰냐면 집합 y의 원소를 집어넣어서 x의 원소로 나오게 하는 그 함수를 f 인버스라고 합니다. 거꾸로 가는 함수야. 그래서 이렇게 써. 이 a를 역함수에 집어넣으면은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그래서 f 인버스 a는 4다. 또 f 인버스 b는 3이다. f 인버스 c는 뭐야? 1이죠. f 인버스 d는 2다.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야. 네,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하면 집합 y에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 이제 y가 있어. 근데 그 y라는 게 x를 함수 f에 넣은 거니까 이 y라는 건 fx지. 집합 y의 원소인 어떤 스몰 i는 반드시 집합 x 쪽에서 하나만 연결돼 있어야 돼. 다시
y가 fx라는 값을 갖는 요거인 집합 y 원소인 스몰 y는 요거인 각 원소 각 y에 대해서 요 집합에 있는 원소 y에 대해서 fx가 y를 만족하는 집합 x의 원소인 x는 몇 개 있다?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만 있어요.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y의 원소 집합 y 원소 뭔가 있어. 얘가 f의 함수값으로서 이 a가 나오게 하는 얘는 하나밖에 없지. 그잖아. 이게 얼마죠? 지금 여기서는 얼마야? 4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y 원소를 집합 x의 원소 쪽으로 대응하는 함수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야. 거꾸로 대응하는. 그래서 집합 y의 원소를 집합 x의 원소 쪽으로 대응하는 그 함수를, 이렇게 하는 함수를 우리가 f 인버스라고 씁니다. 역함수라고 해. f 인버스 혹은 f 역함수 읽으면 돼. 인버스. 거꾸로라는 소리야. 거꾸로 가는 함수야 그냥. 그지? 그러면 원래 fx의 정의역은 뭐였어? x였죠. 집합 x. fx 공역은 뭐야? 집합 y죠. f의 치역은 뭐야? f의 치역. f의 치역 뭐야? y죠. 공역이다 치역이야. 1대1 대응이니까. 자, 그렇다면 역함수의 fx의 역함수의 정의역은 뭐야? y입니다. 왜? 여기 있던 원소들을 거꾸로 넣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값이 여기 있는 원소들이야. 집합 y 원소. 나오는 값은 집합 x의 원소로 나오게 돼 있죠. 그지? 여기서 그래서 하나 기억할게. f 인버스의 정의역은 f의 뭐가 같다? 역함수의 정의역은 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공역, 이자 치역이죠. 보통 이제 공역. 그 다음에 치역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F 인버스의 공역 혹은 치역이겠죠. 치역은 F의 뭐다? 정역이다 소리야. 이걸 좀 잘 기억해줘야 돼. 그래서 집합 y 원소의 이 스몰 y를 역함수에 집어넣어서 나온 게 x잖아. 그럼 생각해봐. y를 f 인버스에 넣어서 나온 함수값을 기호로 뭐라고 쓸까? y를 f 인버스에 넣어서 나온 함수값을. 자, 이게 왜? 자, 다시 x를 함수 f에 넣어서 나온 게 뭐야? f 괄호 x 아니야? 그러면 y를 f 인버스에 넣어서 나온 건 뭐야? f 인버스 y인 거야 그냥. 그래서 이 함수식을 우리는 f 인버스 y라고 쓰겠죠. 여기 뭐겠어? 그게 x라고 지금. y를 역함수에 넣어 나온 게 x다 그 말이라고 지금. 이렇게. 알겠죠?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뒤바뀌어 있어서 처음엔 좀 낯설 텐데 그냥 당연한 얘기야. 역함수의 뜻 자체가 공역의 원소를 넣어서 정역의 원소 쪽으로 대응하는 함수야. 이 f 규칙을 거꾸로 돌아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아까 이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fx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런 말 자주 나옵니다. f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존재한다. 요 말하고 정확히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필요충분 조건인 관계가 뭐가 하나 있어.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하고 f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완벽히 같은 말이야. 필요충분 조건. 이유는 뭐냐면 현재 f가 1대1 대응으로 정역의 모든 원소가 한 개도 빠짐없이 공역으로 연결돼 있고
같은 곳으로 간 거 없지. 그지? 그리고 이쪽에서 화살표를 받지 못한 원소도 없죠. 그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이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이쪽으로 화살표를 거꾸로 쏠 수가 있고 하나씩밖에 못 쏘지. 그리고 이 중에서 화살표 안 쓴 애가 있을 수 있어? 없죠. 그지? 만약에 x에 1, 2, 3, 4에 y에 a, b, c, d 요게 f야. 근데 연결이 이렇게 있어. 1은 a로, 2로 a로, 3은 b로, 4는 c로 돼 있어. 만약에 자 이렇게 되면은 f가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 아니죠? 화살표 같이 갔잖아 이게. 그지? 그러면 여기서 내가 f 인버스 a를 만약에 굳이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a가 나오게 하는 함수값이 뭐야? a가 나오게 하는 들어간 값 1과 2잖아. 근데 화살표를 거꾸로 두 방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함수가 아니야. 원래 함수는 정역이 모든 원소에 대해서 화살표를 한 개씩만 쏘는 게 함수잖아. 함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면 화살표가 모여버리면. 게다가 공역의 원소 중에서 화살표를 받지 못하는 원소가 있다고 하면 F 인버스 D를 뭐라고 말을 해줘야 돼? 뭘 넣어야 얘가 나와? 없잖아. 이거 존재하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화살표를 한 개씩만 받아야 되고 받지 못하는 애가 있으면 안 돼. 그 말이 1대1 대응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다시 앞으로 다음 함수가 자음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기 위한 나오면 그냥 1대1 대응이기 위한 이 말이야. 앞으로 이걸 바꿔서 이해하지 못하면 중요한 단서를 놓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역함수를 직접 내가 만들어 볼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역함수의 정의역 뭐라고? 이 함수의 역함수를 내가 그리려고 해. 정의역이 뭐야? 역함수 정의역. 여기 있는 걸 넣겠다는 얘기잖아. y야 y. 공역 x겠죠. 그럼 집합 y 원소가 a, b, c, d야. 그 다음에 x의 원소는 1, 2, 3, 4야. 자, 역함수에다가 a는 뭐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4. 그걸로 가는 거야. 4. 역함수의 b는 뭐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3, c 넣으면은 1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d를 넣으면은 2로 나와야 돼. 이해돼? 이게 역함수야. 그러니까 이 역함수에다가 a를 넣게 되면은 f 인버스 a인데 f 인버스 a가 4가 됐지? 그 식이야 이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리 하나 익히자. F 인버스 A의 뜻. F 인버스 A의 의미. 이것은 함수 y는 fx에서 무슨 값이 등으로 합시다. 뭐가 얼마를 만족하는 뭐의 값이야. 이 자리하고 이 자리 중에서 하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하나가 x 하나가 y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a가 들어가야 돼. 여기 a 써줄게. 잘 생각해봐. F 인버스 a를 이 벤 다이그램에서 F 인버스 a를 찾으려면 이 a를 x 집합에서 찾아야 돼, 집합 y에서 찾아야 돼. F 인버스 a를 찾으려면 이거 계속 쳐다보려면 a가 어디 왼쪽 찾아야 돼, 오른쪽 찾아야 돼? 오른쪽 찾아야 돼. a를 오른쪽 찾아야지. 역함수 넣기 때문에.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f 입장에서는 함수 값이잖아. y 값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함수 fx 입장에서는 y 값이 나온 값, y라는 게 나온 값이야.
나온 값 혹은 함수값 f의 함수값이 a가 나오게 하는 들어간 값이야. 들어간 값이라는 말이 x값이야. 따라서 이걸 써놔라. 234쪽에 어디 잘 써놔. 좀 이따가 역함수 함수값을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좀 쉽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F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B가 나왔다고 합시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야. 그렇다면 반드시 F 인버스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또 뭐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A가 B를 만족하는 상황이야. 그럼 역함수에 뭘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자, FA가 B면은 이 반대그램에서 무슨 생각이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지금 F야. 여기다 볼게. 이게 F야. 간 함수가. 여기 기록돼 있어. 그럼 A가 왼쪽에다 넣어. A 넣어야 돼? 오른쪽에다 A 넣어야 돼? A를 F에 넣었다며. 그러니까 A는 왼쪽에 있는 집합 안에 있어야 돼. 여기 B겠죠? A를 함수 F에 넣어서 B가 나왔다며. 그치? 근데 B가 사실은 F? A라는 말인 거잖아. 맞죠? 따라서 이건 함수 F에다가 A를 넣어서 B가 나왔다면 이 말이거든. 이 말이야. A를 F에 넣어서 B가 나왔다면 거꾸로 역함수에다가 뭘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역함수에다가 B를 넣으면 A 나와야 돼. 그 말이야. 이거를 잘해야 돼. 역함수 잘하려면.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건 안 어렵잖아. F를 주고 보통 시작할 거니까. 네? fx를 주고 나서 어떤 역함수에 뭐를 넣어서 뭐가 나온다 이런 뜻이 나오면 보자마자 얘를 f에 관해서 바꿔준다는 소리야. 거꾸로 넣어. 얘를 여기다 넣어. f에다가. 그럼 얘가 나온다는 소리야. 같은 말이야.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소리야. 앞으로. 알겠죠? 그 다음 아까 여기서 역함수 함수값 얘기 잠깐만 좀 더 하면 fx가 만약에 2x 플러스 4라는 함수야. 여기서 내가 니네한테 야 F 인버스 6을 찾아봐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까? F 인버스 6 역함수를 우리가 아직 구하는 방법은 안 배웠거든. 구하려면 구할 수 있고 이따 배우긴 할 건데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 그러면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거기다 대입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역함수 구해야 되잖아. 불편해. 그래서 fx를 이용해서 그냥 구하려고 해. 자, 처음에 간다. 이걸 잠깐만 내가 여기다 a라고 썼습니다. A. 잠깐만. 그럼 다시 이 식을 바꿔 쓸 수 있죠. f에 뭘 넣어서? a를 넣어서. 6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식은 내가 역함수를 모르니까 대입을 못하지만 얘는 f라는 식을 알잖아. 그럼 fa는 뭐랑 같은 말이야? 2a 더하기 4야. 2a 더하기 4가 6을 만족하는 이잖아. 그럼 a 몇이야? 1이겠죠. 그 a가 1이면 여기 1인 거야. 역함수의 f 인버스 6이 그래서 1이잖아. 근데 이 과정을 쭉 거쳐서 가야 되거든. 계속. 근데 이거를 지금 좀 정리하자고. 뭐냐? 아까 내가 여기서 f 인버스 a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 인버스 a면은 a를 오른쪽에서 바라봐야지. 근데 f 입장에서는 이 a가 나온 값 아니야. 나온 값. y 값. fx에서 y 값이 a가 나올 수 있는 들어간 값 x 찾는 거라고 했죠 아까. 그치? 요 x가 f 인버스 a라고. 따라서 f 인버스 6은 요 fx에서 y의 값이 다시 한번 fx에서 y의 값이 6으로 나오는 요거를 만족하는 무슨 값 찾는 거야? 들어간 x 값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빨리 는 6을 놓고 fx가 y값 6이라는 말이 이게 y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y. 이게 y잖아 결과적으로. 6 넣고 이거 풀어봐.
x 1 나오죠. 그 1이 바로 내가 찾는 f 인버스입니다. 알아듣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35쪽에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역함수 구하는 게 구하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 시킨 대로 하면 돼. 근데 중간에 x, y 자리를 한번 바꿔서 넣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조금 인지를 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fx인 겁니다. 자, 그것의 그 함수에서 내가 f 1을 찾으려고 들면 f1은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그냥 2 곱하기 1 더하기 하는 거 아니야? f라는 함수를 그냥 말로 이해하면 어떤 함수냐? 들어간 x에다가 뭐하고 2를 곱하고 2를 더하는 함수야. 그냥 역할이 2를 곱하고 1을 더하는 함수야. 그게 f 함수야. 그런 걸 표현한 거야, 이거 식으로.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f 인버스 볼 때문에 3을 내가 계산하려고 그래. 인버스 3을. 그러면 함수 입장에서 y 값이 3이 나오게 하는 x 값 찾는 거 아니야? 이게 y니까 마음속으로 y는 2x 플러스 1인 거니까 이 y의 값이 3이 나올 수 있는 x 값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 넣어가지고 3은 2x 플러스 2구나. 그럼 x 입장에 정리된 x는 3-2를 2로 넣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지. 그죠? 근데 내가 얘도 찾고 f 인버스 5도 찾고 f 인버스 7도 찾고 여러 개 찾아야 돼. 그럼 맨날 여기다가 7 넣고 한번 풀고 7은 2x 플러스 6 하나 찾고 3 이렇게 여러 개 하려고 하면 귀찮잖아. 일반화 시켜버린 거야. 일반화. 역함수는 뭐를 대입해서 뭘 찾는 거야. x, y로 대답해봐. y를 넣어서 x 찾는 거잖아. y를 넣어서 x 찾는 거야. 따라서 찾는 게 x거든.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 x 입장에서 정리를 하면 돼. x 입장에서. 자, 그러면 먼저 2x가 y-1이죠. x는 뭐야? 2분의 y 마이너스 2분의 쓰면 되겠냐? 그죠? 그럼 내가 f 인버스 3을 찾을 때 y 값에서 f에서 y 값이 3이 나오게는 이잖아. 3이 나오게는 3을 딱 넣어봤어. 2분의 3 빼기 2분의 1 나오죠. 이 인버스 5는 이제 여기다 5를 넣어봤어. 2분의 5 빼기 2분의 1 2 나오죠? 아까 잘못 계산했냐? 이거 더하기다. 아니지. 빼기 맞는데? 아까 계산 잘못했나 보다. 여기 2i. 그지? 이걸 정리해놓고 x는 꼴로 정리하니까 계산이 계속 쉽잖아. 그지? 그래서 y는 fx의 역함수 구하는 방법. 역함수 f 인버스를 구하는 절차. 제일 처음에 써있기는 이제 1대1 대응 확인하래. 1대1 대응은 맞긴 하니? 확인하래. 왜?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역함수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했거나 함수 f, 역함수 f 인버스에 대해서 이런 말 나와 있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말 했겠냐? 하니까 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이건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면 넘어가고, 두 번째는 fx는 꼴이라는 말이 결국 y는 하는 꼴이거든. 식이 y는 꼴로 정리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이제 x를 넣어서 y 찾고 싶은 거니까 y는 꼴로 쓴 거야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y를 넣어서 x 찾고 싶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을 뭐는 꼴로 써야 돼? x는 꼴로 써야 돼. x는 하고 이쪽이 y의 함수가 돼야 돼. y의 함수. y의 식 함수.
이해돼? 그죠? 근데 이 y의 식이 y를 넣어서 y를 대입해서 거꾸로 x를 찾는 계산식이거든. 그 식을 우리가 f 인버스 x로 쓰는 거야. f 인버스 y. 이게 y의 식이야. 자, 아까 선생님이 이 식에서 fx는 어떤 함수다 그랬지? 들어간 값에다가 2를 곱하고 2를 더하는 함수라고 그랬지? 그럼 이 식의 구조를 봐봐. y를 넣어서 x 찾는 건데 y 가지고 어떻게 하면 x가 나오죠? 뭐 하고? 2로 나누고 2분의 빼는 거야. 2로 나누고 2분의 빼는 역할을 하는 함수라고 이거는 역함수라는 게. 그치? 다른 함수잖아. 그러니까 역할이. 그치? 들어간 게 어쩔 수 없이 y였고 x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어떤 함수에다가 들어가는 값을 보통 y로 쓰냐 x로 쓰냐? x로 쓰는 게 일반적이죠. 안 그래? 이쪽을 y로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편의상 이쪽에 x, 이쪽에 y를 쓰고 싶어.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서 x가 있던 자리에 뭘 대입하고 y를 대입하고 y가 있던 자리에다가 x를 대입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되면 함수가 뭐가 돼? 이제 y는 f 인버스 x가 되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렇게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에 x를 넣는다는 말을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x, y 쓰시고 화살표 이렇게 양방향 쓰기도 해. 자리를 바꿔놓겠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그래프에서 x, y 자리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나? x, y 자리 바꿔 대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y는 x 대칭 일어나잖아. 안 그래? x 대신에 y, y 대신에 x 집어넣으면 y는 x 대칭 일어나. 맞잖아. 그래서 x는 꼴로 정리한 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의 편의상 x, y 자리를 바꾸는 순간 바꿔서 이걸로 만드는 순간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주제가 뭐 236쪽 마지막 봐봐. 찬줄 써있지? 역함수의 그래프는 fx 그래프를 뭐 하면 된다? y에 대칭하면 역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 이유가 여기서 x와 자리 바꿔놓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좀 할게. 자, 마지막 그 역함수 그래프 관계 그거 잘 봐봐. 거기 하나 마지막 거. 이게 y는 x야. 여기에 요런 함수가 있어. 얘가 y는 fx야. 요런 함수가 하나 있는데 y는 f 인버스 x야. 자, y는 fx 이런 식이 있으면 아까 선생님이 뭐는 f 인버스 뭐라고 써도 된다고 그랬지? 일자리가 뭐야? y인 거야. x고. 맞지? 이 둘은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다시 보여줄게. 잘 봐봐. 이게 y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게 있었던 거야. 2x-y 플러스 1은 0 이게 있었던 거야. 자,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렸어. 그리려고 해. 보통 우리 어떻게 하죠? 이렇게 바꿔서 그리지 않나? 그럼 요놈의 그래프나 요놈의 그래프 같아 안 같아? 그러면 요놈의 그래프랑 요놈의 그래프 같아 안 같아? 이거 어떻게 구했죠? 이 식을 그냥 x는 꼴로 정리만 한 거 아니야? 그럼 돌아가면 다시 얘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나 똑같은 식이야. 이렇게 표현한 게 y는 꼴로 표현한 식이고 그게 fx라는 함수인 거야. y는 fx 꼴로 쓴 것이고 이렇게 쓴 게 x는 f 인버스 y 꼴로 쓴 거야. 알았죠? x, y 자리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냥 y는 fx하고
x는 f 인버스 y는 같은 말이야. 두 개는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물론 니네는 이게 더 불편하겠지만 같은 말이라고. 같은 의미라고. 알아들었지? 그러면 y는 f 인버스 x하고 또 뭐랑 같을까? 뭐는? x는 f 인버스 y랑 같은 말이야. 두 개가. 같은 말이라고 내가 하는 이유는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나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나 어차피 같은 그래프란 소리야. 얘랑 얘랑도 같은 그래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쌤 응. 그러면 F 미안해. 미안해. 그 다음에 이 두 그래프의 관계는 y는 x의 칭이야. 대칭 서로. 알겠죠? 뭐 그거를 이제 책에서 간단하게 할 때 이렇게 합니다. y는 fx가 어떤 a, b를 하나 지나간다고 가정해봐. fx가 a, b를 지난다면 그 말은 f에 뭘 넣어서 얼마가 나온다요? 얘가 a 지나가면 a를 넣어서 b가 나온다라는 식을 만족한다는 소리지? 이게 성립하겠죠. 근데 우리 역함수에서 배웠으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f에 뭘 넣어서 인버스에 뭘 넣어서 b를 넣어서 a가 나온다가 성립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결국 y는 f 인버스 x라는 함수 위에 뭐가 있다는 소리야. 이 식의 의미를 보면 역함수에다가 b 넣어서 a 나오는 거 아니야? 이 b,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fx 위에 a, b가 있다면 반드시 그 역함수 위에 뭐가 있다? b, 가 있다. 근데 b, 랑 a, b랑 뭔 관계야? 자리 바꿨잖아. 자리. 그러니까 정확히 요 점이 yx에 대칭된 그 점인 b, a를 역함수가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를 지나가면 어디 지나가야 돼? 역함수는? fx가 얘를 지나가면 yx 대칭해서 여기 지나가야 되고 여기 지나가면 대칭해서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이 yx에 대칭된 모든 점을 지나갈 거니까 그래프끼리도 yx 대칭성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역함수에서는 이 yx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가지 안 한 것은 성질인데 역함수에 조금만 더 마무리할게. 자, 역함수의 식을 구하라 그러면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조심할 게 있어. 제일 먼저 x는 꼴로 정리한 다음에 x와 자리만 바꿔서 쓰면 되거든. 그리고 이 y가 f 인버스 x인 거야. 주열점은 정의역을 표시를 해야 될 때 있습니다. 정의역 확인합시다. 뭐의 정의역? f 인버스의 정의역. 역함수의 정의역이 혹시 표시를 해야 될 필요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근데 역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구했죠? 역함수의 정의역은 뭐랑 같다? f에 공역 혹은 치역이야. 보통 치역이라고 말합니다. 치역과 똑같다. 이거 확인해야 돼. 언제 주로 하냐면 범위가 나뉜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 그래. 범위가 나뉜 함수의 역함수 구할 때 일단 보여줄게. 연습 문제 맨 마지막 문제가 그래. 자, 이제 역함수의 성질하고 이제 필수에 이제 들어갈게.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니까 함수 fx가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이다. 여기까지는 전제로 깝시다. 이 내용을 공통으로 가져가자는 소리야. 그때 1번 f 인버스의 다시 인버스는 뭘까? 이 얘기야. 역함수의 역함수. fx를 거꾸로 가는 함수에 다시 거꾸로 가는 함수. f 역함수는 이게 f라면 여기로 가는 게 f 역함수죠. 그러면 다시 요거를 거꾸로 가는 함수가 뭐야? f인 거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역함수는 원래 함수입니다.
마치 이런 거야. 비유하자면 집합 A에 대해서 여집합을 취하고 또 여집합 취하 뭐 나와? A 나오잖아. 또 뭐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또 마이너스 뭐 나와? X 나오잖아. 뭐 그런 느낌이야. 명제로도 뭐 not P에 대해서 또 부정은 뭐 나와? 이거 P잖아. 그지? 그래서 좀 오해하면 안 될 게, 물론 괜히 내가 말해도 헷갈릴 수 있는데 얘 항등함수 아닙니다. 항등함수가 아니고 F를 거꾸로 가는 거를 또 거꾸로 하는 건 F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 역함수하고 인버스랑 F를 합성을 할 거야. 또 F랑 F 인버스 합성할 겁니다. 근데 거기다 X까지 집어넣자. F와 그 역함수를 연달아 합성하고 싶은 거야. 뭐가 나오나?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했는데 G 합성 F라는 합성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F와 G 중에서 뭘 봐야 돼? 정의역 찾으려면? 정의역이라는 게 들어가는 값이잖아. 들어가는 값이 여기다 X일 거야. 이렇게 F에 들어가잖아. F에 들어가는 값을 뭐 하는 거니까 F의 정의역이죠. F의 정의역. 공역은 나중 계산하는 게 G니까 G 공역이죠. 기억하지? 그러면 이렇게 순서로 쓰게 되면 이 합성함수에 들어가는 값은 X의 원소가 들어가, Y 원소 들어가. F의 정역의 원소가 들어가야 돼. 그치? 여기다 잠깐 쓸게. X의 원소가 넣어서 뭐가 나와야 돼? 여기 있는 원소가 나와. 요놈의 공역의 원소가 나와야 되지. 인버스의 공역이 뭐죠? 역함수의 공역. 여기 있잖아, 여기. X야, 그냥 다시 X. 적어도 이 함수는 X란 집합의 원소를 넣어서 X란 집합의 원소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적어도. 그치? 그러니까 집합 X의 원소를 넣어야 되니까 이 자리를 정확하게 쓰려면 X라고 써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 둘의 차이가 미묘해. 그냥 대충 공부하면 쉬운데 이걸 조금 구분해서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야.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역함수의 정의역은 뭐야? Y죠. Y. 그러니까 이것은 Y라는 집합의 원소를 집어넣어서 이쪽 F의 공역의 원소로 나와야 돼. F의 공역 뭐야? 이것도 Y야. 얘는 Y에서 Y로 가는 함수야. 그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는 스몰 x 써야 돼, 스몰 y 써야 돼. 역함수에 집어넣을 거니까 스몰 y 써야 돼. 알겠죠? 계산한다 이제. 자, 이거 계산하려면 우리는 이 f 인버스에다가 fx 넣은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fx가 뭐야? y잖아, y. fx는 y. 그러면 다시 f 인버스 y는 뭐야? f 인버스 y. y를 역함수 집어넣어봐. 뭐 나와? 얘가 f 인버스 y가 되고, 자, y를 역함수 집어넣어봐. x로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자, 처음과 끝만 잘 봐봐. 이 합성함수에다가 x를 넣었더니 뭘로 나왔어? x로 나왔어. 그럼 이 합성함수의 역할이 뭐야? x 나와서 x 나왔다. 상등함수야.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씁니다. 아, 저 f 인버스 합성 f라는 함수는 상등함수네 라고 쓴 거야. 밑에다 간다. 얘도 절차 따라가면 밑줄 딱 치고 f에다가 f 인버스 y를 집어넣은 거야. 근데 인버스 y는 뭐야? f 인버스 y는 x인 거야, 이게. x. 그러니까 fx네. 근데 fx는 다시 뭐라고 쓰면 돼? y라고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 역할도 y를 집어넣어서 y를 4번의 함수였단 말이야. 역시 항등함수가 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f 합성 f 인버스도 항등함수는 맞구나. 그치?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함수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는 이 함수는 이런 얘기야. x란 집합을 내가 뭐 1, 2, 3 잡게 1, 2, 3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1, 2, 3 이게 이제 f 인버스 합성 f를 합시다. 이거 근데 항등함수라며. 그럼 1이 1로 2가 2로 3은 3으로 가는 함수야. 네? 근데 이제 f 합성 f 인버스를 내 표현할 때 f의 공역을 집합 ABC로 잡아볼게. 집합 y를 ABC로 잡고 ABC 여기는 1, 2, 3 넣고 그러면 여기가 y에서 y 갈 거니까 ABC 넣어서 ABC가 나와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하는 함수잖아. 얘네 함수끼리 같아지려면은 필요한 게 뭐야? 어떤 조건을 확인해 봐야 돼? 그렇죠. 정역 공역이 일치하고 각각 F의 정역, G의 정역 같고 둘의 공역 똑같고 대응 관계가 일치하게 되면 같으면 같은 함수라고 하잖아. F는 G 있을 때 F와 G의 정역끼리 같고 공역끼리 같고 대응 관계끼리 같은 함수야. 맞지? 자, 얘는 대응 관계는 비슷하잖아. 줄을 그었으니까 바로 같은 곳에 같잖아. 근데 정역 같아? 안 같아. 그래서 이 둘 다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함수는 x란 집합의 함수를 x란 집합에 그대로 대응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쓸 때 수학자들이 이렇게 써. 여기는 x에서 쓰니까 항등함수 중에서 정역을 x로 바라보는 함수다. ix의 뜻이 저 책에다 약간 써놔봐. ix 뒤에다가 점점 찍고 나서 x 화살표 x 쭉 써놔. 이렇게 이 말이야. 집합 x의 원소를 집합 x의 원소 쪽으로 그대로 대응하는 항등함수 이런 의미로 써는 거야. 여기도 y입니다. 이것도 뒤에 땡땡 쓰시고 y에서 y라고 좀 써는 게 좋겠다. 책에서는 뭐 집합 x에서의 항등함수 이렇게 써놨잖아.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도 구분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있어. 어쩌다 하나. 정확하게 쓰면 이 둘은 같지 않아. 우리가 보통 쓸 때 x, y까지 잘은 안 씁니다. 그냥 둘 다 I 써 많이. 그러나 책에 구분돼서 써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가 뭐 1번이었고 여기가 2번 2번은 이거는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F 합성 G가 항등함수이고 또 G 합성 F가 항등함수이면 이달을 둘 다 만족하게 되면 F와 뭔가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 나왔대. F랑 뭐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 나왔대. 이때 이런 거를 만족하는 이 G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 거야. 잘 쳐다봐봐. 어딘가 있습니다. 자,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 F에다가 합성 뭘 했어? 근데 그게 항등함수 나오는데 이 새끼의 정체가 뭘까? 18절 봐봐. 숭구리 찾기. F랑 합성해서 항등함수 나오게 하는 그 함수가 뭘까? F랑 합성. F랑 합성. 항등함수. 어떤 함수와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나오게 하는 그 함수가 바로 이런 역함수야. F랑 G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 나왔대. 그러니까 이 G는 F 역함수야. 거꾸로 F는 뭐야? G 역함수야. 순서 구분 없이. 정확하게는 둘 다 만족해야만 이 G를 F 인버스라고 한대. 근데 실전에서는 뭐 이거를 쓰던 이거를 써도 하나만 나와도 이렇게 이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제 박스 안에 괄호 2번인데 옆에다가 메모해라. 뭐라고 하냐면 옆에다가 나 여기 할게. F와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게 하는 함수. 그것이 정체가 F 인버스입니다. 이제 항등함수라고 하면은 이제 함수의 기호로는 i라고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yx겠죠, yx. 이름만 쓸 때는 i고.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F 합성 G가 i다 그러면 G는 그냥 F 인버스야. 이해되죠? 가끔 이렇게도 나온다고. F에다가 GX를 집어넣었어. 근데 X 나왔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F 합성 G, G에 X를 넣어서 X 나왔대. 이거 아니야? X 넣어서 X 나왔다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항등함수야. 그러면 G의 정체가 뭐야? F 역함수야. 알아들었어?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쉬운 거 남았다. 자, 3번. 세 함수 F, G, H가 모두 1대1 대응이야. 혹은 세 함수 F, 이 세 개가 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F 인버스, G 인버스, H 인버스가 다 존재한다면 그때 합성함수 F 합성 G 합성 F 쓸게. G 합성 F의 역함수는 뭐냐 이거야. 그리고 H 합성 G 합성 F 세 개짜리 합성함수 역함수는 뭐냐를 하고 싶은 거야. 역함수 분배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자,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다 함께 그냥 X, Y, Z 뭐 W까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F고, 이렇게 하는 게 G고, 이렇게 하는 게 H라는 함수야. 있어가지고, 그지? 그리고 여기서 이 바로 가는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써? 바로 가는 함수는? 바로 가는 함수를 이게 바로 이쪽부터 든 거니까 역순으로 H 합성, G 합성, F라고 쓰는 거 아니야? 바로 가는 함수를 그냥 그래. 두 개째부터 던져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함수를 F G 합성 F라고 하죠? 바로 간 함수를. 그지? 그렇다면 이 Z의 원소를 넣어서 Y의 원소를 거꾸로 대응하는 이 함수가 뭐죠? 이게 G면 이거 뭐야? G 인버스죠? 이거 뭐야? F 인버스죠?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 G 합성 F는 이렇게 하는 함수 아니야? 이렇게 하는 함수가 G 합성 F야. 그럼 여기서 요걸 넣어가지고 얘가 나오게는 그 함수의 역함수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려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한번 타고 가다 이거 하나 타고 하는 거야. 근데 둘 중에서 누구를 먼저 계산해? 얘를 먼저 계산해. 먼저 계산하는 함수가 오른쪽 가야 돼. 그러니까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야. 이해해? 자 봐봐. G 합성 F의 역함수는 역함수 인버스가 분배가 돼. 분배를 그냥 하면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죠. 자리 바뀐다는 소리야. 알겠죠?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G 합성 F랑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뭐냐면 여기다가 뭔가를 합성해서 상등함수가 나오게 하는 그 새끼가 G 합성 F의 역함수인 거야. 이해돼? 이 자리가 들어가는 게.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이 F랑 바로 연달아 와서 뭐가 딱 와주면 F 인버스가 딱 와주면 이게 뭐야? 항등함수죠. 항등함수는 합성할 때 의미가 없지. 하나만 하잖아. 아니,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러면 이 둘 사라지고 나면 옆에 또 뭐가 오면 얘가 되겠어. G랑 G 인버스가 딱 오면은 알아서 또 날아가죠. 이해되니? 이 둘 사라지고 G 인버스 합성하면 I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F 바로 앞에 F 인버스 쓰고 이렇게 와야 되니까 대칭되는 느낌 딱 보이죠? 대칭된단 말이 자리 바뀐다는 소리야. GF인데 F치잖아. 그지? 그럼 자연스럽게 3개짜리 합성함수 역함수 역시 자리를 역순으로 써. F, G, H 쓰시고 역함수 분류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봐도 돼? 아니다, 생략합시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F 합성 G 인버스의 역함수 서은아, 이거 한번 분배해봐. 서은이 역함수 분배해봐. F 방금 자리부터 바꾸라고했지? 순서가 얘가 이쪽으로 와야 돼. 얘가 일로 오고 이렇게 되고 얘가 일로 오는데 역함수를 또 취해야 되거든. 이게 G 인버스잖아. 이거 뭐야? G. 이쪽은 F 인버스. 알아서? 여기까지. 우리 지금 수업 1시간 했냐? 1시간 반인데. 오늘 지금 뭐 1시간이 아니라 잘못 얼마 안 했어. 좀 빡세게 해서 그렇지. 얼마 안 했어. 자, 그럼 지금부터 237쪽 문제를 쓱 풀어봐. 237쪽 거의 네 문제 풀고 다 확인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설명할게. 형이 다 했어? 학교에서 함수 배운 애들은 좀 빠르게 하니까 지원아가 조금 제일 힘들 것 같은데. 천천히 잘 풀면 되거든. 이렇게 보니까 A가 좀 풀면 되겠지. F이니까 노소 프로 마이너스 1은 상은 뭐다? 자, 52번 잠깐만 봐봐. 52번에서 fx 식을 주고 나서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라. 그리고 역함수에 뭘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그랬잖아. 이 문제 같으면은 하여튼 둘 다 풀 때 역함수의 식을 구해서 풀려고 할 수도 있지. 1차 함수로 역함수 구하는 게 금방 하거든 사실. 그러나 가급적 안 하고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모든 1대1 대응인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는 해.
근데 그 함수의 식을 구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야. 3차함수나 4차함수 이런 함수들의 역함수는 식으로 못 구합니다. 거의 못 구해. 그러니까 관계를 식을 통해 풀어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F에 관한 식을 바꿔줍니다. F에 뭘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A 나온다잖아. A를 구하라는 말이나 이거 계산하는 건 똑같은 말이야. 마이너스 2 넣어봐. 7 나오잖아. 이게 끝나. 얘도 자리 바꿔서 FA가 5잖아. 근데 FA라는 거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이 되고 이게 5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나오겠지. 그치?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역함수의 함수값을 이렇게 하자고 그랬지? 자, 이걸 말로 이해해봐. 무슨 함수에서 무슨 값이 얼마가 나오게 하는. 아까 필기한 거 있는데? 우리는 역함수를 구할 생각이 없어. 이거 F 가지고 풀 거야. F라는 함수에서 이 5는 무슨 값으로 해줘야 돼? X, Y. Y 값이야. 역함수에 넣을 거니까. 이건 F라는 함수에서 Y가 5가 나오게 하는 요거 in X를 찾으면 그것이 바로 F 이거고. 그러니까 Y가 오니까 여기다 바로 는 5 놓고 이거 풀어줘 그냥. 마이너스 1 그거라고. 이거 마이너스 1이라 그냥. 이렇게 푸느니 이걸 좀 연습하자고. 난 수업 때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또 그렇게 이해해줘야 그래프에서도 쉽게 이해한다고. 그 다음에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뭐 원래 문제는 y는 돼 있었죠. y는. 근데 한 문제에 따라서 fx라고 써도 상관없거든. fx로 나와도 여기는 y로 이해하는 거야. y. 이 식을 1단계 뭐부터 한다? 1대1 대응 확인하라고 했는데 기울기가 0만 아니면 모든 직선은 1대1 대응이야. 그래서 x는 꼴로 할 거니까 뭐 이거 자리 바꿀까 일단 2분의 1 x가 마이너스 y 플러스 2분의 3이다. 2 곱하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다. 여기까지가 x는 꼴로 정리한 거야. 그치? 다시. 그럼 원래 이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는 무슨 관계야? 같은 그래프라고. 알았죠? 자, 원래 f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고 2분의 3을 더하는 함수라고 그랬지? 혜민아, 이 y 가지고 x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줘야 x가 나와? 뭘 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고 3을 더하는 작업을 하는 그 함수가 역함수야. 그러니까 어떤 x가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3을 더하게 하는 그 함수가 f 인버스 x라는 놈이야. 사실은 딱 이 구조를 갖는 함수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들어간 게 y. 그러니까 이렇게 쓴 형태가 현재 x는 f 인버스 y로 썼다고 하는 거야. 이게 f 인버스 y야. 방금 그랬잖아. 역함수라는 게 마이너스 2 곱하기 3도 한다. 여기다 y 넣어봐. 딱 이거 나와. 알겠죠? 이제 더 이상 얘기하는 거 이제 빨리 가기만 할게. 여기까지 하고 나서 두 번째 뭐 한다? 요 x, y 자리 바꾸라고 그랬지? 왜? 들어간 값을 x로 쓰고 싶으니까. 그러면 얘가 y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겠죠? 이해했지? 자, 여기서 조금 이제 공부 잘 열심히 안 하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 y하고 요 y하고 요 y 이 y 이 세 y의 관계를 잠깐 구분해 봐야 돼요. 이 중에 이 y 세 개 중에서 fx를 뜻하는 y도 있고 f 인버스 x를 뜻하는 y도 있습니다. fx 뜻하는 y가 1, 2, 3번 중에서 몇 번이야? 1, 2번이야. 1, 2번. 1, 2번. 그잖아. 아까 그래 내가 일부러 fx 쓴 거야. 이 y나 이 y 똑같은 거야. 언제까지 같아? 이거 하기 전까지는 같은 거야. 알았어? 자리를 뒤바꾸는 순간에 y가 f 인버스야. f 인버스 x. 알겠죠? 구분해야 돼. 자, 뭐 혹시 덜 푼 사람은 마저 푸시고, 자, 지금부터 저 시계로 한 7분 정도 쉬었다가 후반전 가겠습니다.